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인류사 여러 제국들이 있고 또 익히 들어보셨을 만한 제국들도 많지만 의외로 명성에 비해 신비주의적인 제국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멕시코의 아즈텍 제국인데요. 중남미의 역사가 세계사의 주류가 아니다 보니 유명한 이름에 비해선 알려진 바가 별로 없어서 더 신비주의적인데, 그렇다면 아즈텍 제국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우선 아즈텍 제국에 대해 오해를 짚어야 할 것 같네요. 아즈텍 제국은 단 하나의 나라를 의미하는 개념이 아니랍니다. 아즈텍 제국은 15세기에서 16세기 약 100년간 멕시코 남부 마야 문명보다는 북쪽에 위치하는 지역에 존재했던 세 나라 테노치티틀란, 텍스코코, 틀라코판의 삼국동맹 혹은 삼각동맹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아즈텍이라는 단어도 유럽에서 편의상 붙인 이름이며 정작 본인들은 스스로를 아즈텍이라 부르지 않고 메시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의 민족명인 메시카족이며 눈치채셨다시피 멕시코의 어원이랍니다. 서양인들이 불렀던 명칭 아즈텍은 신화 속 메시카족들의 선 조상들이 처음 정착했다는 전설의 도시 아즈텔란에서 유래했으며 아즈텍 혹은 아스테카 이렇게 불렀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즈텍 제국은 유럽인들이 이 지역의 국가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개념이었고, 정확하게는 테노치티틀란, 텍스코코, 틀라코판 이렇게 세 국가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아즈텍 제국의 핵심 국가는 테노치티틀란이었습니다. 테노치티틀란은 오늘날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시티가 있는 자리에서 1325년 건국되었고, 처음부터 강대국은 아닌 주변의 여러 도시 국가들 중 하나였습니다. 호수 위에 세워진 수상도시 테노치티틀란은 점차 세력을 확산해갔고, 그 과정에서 다른 도시국가 텍스코코, 틀라코판과 동맹을 맺으며 주변의 강대 도시 국가들을 무너뜨려가며 멕시코 고원의 패권 국가들로 우뚝 섰습니다. 이젠 더 이상 세 국가의 동맹보다 더 강한 도시 국가들이 없자 1428년 테노치티틀란, 텍스코코, 틀라코판 세 동맹국가가 연합하기로 한 정권이 바로 아즈텍 제국이었죠. 세 국가들의 왕들 중 테노치티틀란의 국왕이 동맹연합을 대표하는 황제가 되기로 하였고, 그 첫 연합 황제가 이츠코아틀이었습니다. 이츠코아틀은 세 동맹을 대표하는 직위로 왕이 아닌 왕보다 위의 존재 황제를 칭했습니다. 테노치티틀란의 국왕을 틀라토아니라고 불렀습니다. 뜻은 신의 대리인 정도로 해석할 수 있으며, 테노치티틀란의 국왕이 아즈텍의 황제를 겸하면서 이제 틀라토아니는 국왕이 아니라 황제를 의미하였고, 이로써 우리가 아는 아즈텍 제국이 나타나는 거죠. 아즈텍 제국은 2대 틀라토안이었던 몬테수마 1세 때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몬테수마 1세는 행정제도를 정비하고 법령을 반포하는 법치주의를 내세웠고, 세계 최초로 노예를 제외한 남녀 전 국민에게 의무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적극적인 영토 확장 전쟁으로 인근 도시국가들을 복속시키며 영향력을 더더욱 확대했죠. 아즈텍 제국은 어느덧 멕시코 공원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고, 아즈텍 제국의 중심부는 곧 테노치티틀란이었습니다. 하지만 몬테수마 1세의 치세 중 1450년과 1454년 엄청난 대기근이 일어나는데요. 아즈텍에서는 이를 신의 분노로 여기고 신에게 더 정성스레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중남미 왕국에서 신에게 정성스레 제사를 지낸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인신공양입니다. 아즈텍 제국 연합이 멕시코 고원을 장악하고 있을 무렵 그보다 아래쪽에는 마야 문명이 있었습니다. 마야 문명의 후고전기, 거의 막바지였는데요. 오래전부터 이어지던 마야 문명의 인신공양 풍습이 메시카인들에게도 넘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야와 아즈텍의 인신공양은 재물을 산 채로 심장을 빼내는 의식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주로 정복전쟁에서 사로잡은 적국의 포로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죠. 1450년과 1454년 대기근으로 몬테수마 1세는 인신공양에 바칠 희생양을 데려올 목적으로 주변 도시국가들을 공격해 점령했고, 이러한 목적의 전쟁을 꽃전쟁이라고 합니다. 물론 희생양을 데려올 목적의 전쟁은 아즈텍 이전부터 이미 이 지역에서 횡행했지만 몬테수마 1세 때 그 비율이 월등하게 올라갔죠. 오늘날 테노치티틀란의 피라미드 유적 땅 밑에서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한 유해들이 떼거지로 발견된다고 합니다. 전부 인신공양의 희생양이었으며, 훗날 아즈텍이 스페인과 싸울 때 포로로 잡은 스페인들을 인신공양의 희생양으로 바치기도 했죠. 마야 문명은 작은 규모의 도시국가들이 난립해 있었던 반면 아즈텍 제국은 테노치티틀란 위주의 거대한 국가였기에 인신공양의 규모가 훨씬 더 컸습니다. 이후 아즈텍 제국은 몇 번의 내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꾸준히 성장하면서 15세기 말에서 16세기가 시작하는 시점에 이르면 인구가 500만 명을 넘는 거대한 국가가 됩니다. 16세기로 넘어가 9대 틀라토안이었던 몬테수마 2세는 지방 행정구역을 나누고 지방관을 파견할 정도로 중앙집권화를 이뤄냅니다. 그리고 매우 강력한 왕권을 발휘하고 귀족과 평민의 신분 구분을 철저히 하며 아즈텍 제국을 매우 강압적인 국가로 만들어내죠. 하지만 이런 몬테수마 2세에게, 아니 아즈텍 제국 전체에게 위협이 나타났으니
바로 스페인이었습니다. 1511년 스페인 함선이 마야 문명이 있던 유카탄 반도 쪽으로 표류하면서 이 지역이 스페인에게 알려졌고, 표류된 대다수가 인신공양으로 희생됐지만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증언으로 스페인은 본격적으로 메소아메리카 지역에 탐험대 및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마야 문명을 통해 메소아메리카 지역에 진출한 스페인이었지만, 스페인이 진출할 무렵에는 마야 문명 후 고전기의 완전 말기로 정글 깊숙한 곳들의 몇몇 작은 도시 국가들만 산재해 있을 뿐 거대한 도시 국가는 없었습니다. 마야 문명의 마지막 대도시 국가 마야파는 일찌감치 자멸해버린 지 한참이었거든요. 스페인 입장에서는 마야 문명의 도시 국가들보다는 멕시코 중남부 고원에 자리 잡고 있는 아즈텍 제국이 훨씬 더 위협적이었고, 스페인은 1519년 아즈텍 제국과의 싸움을 선행합니다. 남미를 정복하러 온 스페인 세력을 콩키스타도르라고 부르는데요. 아즈텍 제국 원정의 스페인 사령관은 코르테스였습니다. 하지만 코르테스의 병력은 그래봤자 수백, 아즈텍 제국의 인구수는 500만 명 이상. 이런 아즈텍 제국을 코르테스의 콩키스타도르 스페인 병력이 원정에 성공하죠. 고작 수백의 병력으로 500만 명 이상의 아즈텍 제국을 순식간에 제압한 여러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아즈텍 제국은 연합동맹국이잖아요. 테노치티틀란의 강압적인 지배에 허구한 날 인신공양 희생양 뺏기는 작은 도시국가들 일부는 테노치티틀란의 불만을 가득 가지고 있었고, 이들이 코르테스의 스페인 원정군에 협력한 겁니다. 또 무엇보다 화기가 전혀 없는 병력과 화기로 무장한 병력의 싸움은 일방적일 수밖에 없었죠. 코르테스의 스페인 원정군은 저항하는 도시국가들마다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다녔습니다. 촐룰라라는 곳에선 스페인군이 도시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고 사망자만 3만 명이 나왔다고 하죠. 도저히 아즈텍 제국의 군대로는 스페인군을 이길 수 없다고 본 아즈텍의 몬테수마 2세는 차라리 항복하는 편이 낫다고 여겨 코르테스를 수도로 초대하기로 합니다. 코르테스의 스페인 원정군은 수도 테노치티틀란에 들어와 극진한 대접을 받지만, 코르테스는 몬테수마 2세를 속여 그를 납치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코르테스가 잠시 원정차 일부 병력만 데리고 테노치티틀란에 나가 있을 때, 테노치티틀란에서 아즈텍이들이 일명 슬픔의 반이라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남아있던 스페인군이 테노치티틀란의 귀족 600명을 살해했는데, 분노한 아즈텍인들이 들고 일어나 스페인군을 포박해 인질로 삼았습니다. 나가있던 코르테스는 병사들을 구하러 다시 테노치티틀란으로 향하지만 테노치티틀란 함락엔 실패합니다. 몬테수마 2세가 중재에 나서려고 하자 오히려 분노한 민중들의 돌에 맞아 죽어버렸죠. 괜히 테노치티틀란을 공격했다가 오히려 포위가 된 코르테스는 겨우겨우 테노치티틀란에서 빠져나옵니다. 후퇴한 코르테스는 전열을 재정비하고 테노치티틀란에게 불만이 많던 다른 도시 국가들로부터 병력 지원을 받아 다시 테노치티틀란으로 향했죠. 그런데 슬픔의 밤 사건 당시 아즈텍인들이 죽인 스페인 병사들 중 일부가 천연두 감염자였고, 천연두가 테노치티틀란에 서서히 퍼지면서 테노치티틀란이 쑥대밭이 됩니다. 역시 남미 원정의 가장 큰 무기는 천연두였죠. 1521년 코르테스는 테노치티틀란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마지막 틀라토안이었던 콰우테목은 스페인인들에게 끔찍한 고문을 당합니다. 테노치티틀란을 장악한 코르테스는 도시를 스페인의 도시로 만들며 오늘날의 멕시코시티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테노치티틀란 함락 이후에도 코르테스의 스페인 원정군 콩키스타도르는 테노치티틀란 외 아즈텍 제국의 도시 국가들을 함락시켜갔고, 17세기경에 이르면 마야 문명의 외진 도시 국가들까지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렇게 멕시코와 중남미는 스페인의 식민지가 되죠. 그 사이 스페인의 가톨릭 선교사들도 찾아오며 가톨릭을 포교했습니다. 스페인 원정군이 인신공양을 금지시키고 선교사들이 포교하자 인신공양에 시달리던 아즈텍인들은 손쉽게 가톨릭으로 개종하였죠. 또 코르테스와 스페인 원정군이 아즈텍 제국을 정벌하는 과정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금을 뺏어갑니다. 마야 문명도 그렇고 아즈텍 제국도 그렇고 그들은 왜 유럽에게 정복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유럽은 화기를 사용하던 시절에 중남미에선 여전히 몇백 년 전의 모습과 똑같았을까요? 남북미가 유라시아 대륙의 국가들에 비해 뒤처진 이유에 대해서 총균수의 저자 제레미 다이아몬드는 우선 인류가 정착하며 공동체를 일구기 시작한 시점이 남북미보다 유라시아가 더 빨랐습니다. 하지만 더 오래 살았다고 미래의 문명이 더 빠르게 발달한다는 보장은 꼭 없죠. 이뿐만이 아니라 유라시아에는 남북미보다 작물화할 수 있는 야생식물과 가축화할 수 있는 야생동물들이 훨씬 더 많았기에 식량 생산이 압도적으로 유리했고, 또 남북미의 도시국가들은 서로 교류하기에는 이 정글이나 사막 같은 장애 요소가 너무 많아 교류 활성화가 유라시아 대륙의 국가들만큼 이루어지지 못했죠. 또 오래도록 그리고 다양한 식물을 작물화하고 동물들을 가축화했으며 교류의 활성도가 높다는 뜻은 그만큼 유라시아 대륙의 사람들은 오래도록 병원균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유구한 역사 속 유라시아 대륙인들은 다양한 병원균에 감염되고 다시 내성이 생기는 패턴이 반복됐던 반면, 그렇지 못한 남북미에선 아주 작은 병원균에도, 유라시아 대륙 사람들은 이미 유전적으로 내성이 생긴 균에도 그들에겐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남북미의 국가들은 정치 조직이 유라시아 대륙의 국가들처럼 조직적이지 못했으며 문자 사용도 제한적이었다는 이유를 꼽고 있죠.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